부등식의 이항과 무한대 그리고 0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부등식의 이항은요, 부등호가 들어간 식에서 이항되는 경우에 규칙을 보려고 합니다. 이항과 관련해서는 세 번째 내용에서 이미 봤었습니다. 세 번째 내용에서는 는이라는 기호가 들어갔을 때 이항되는 걸 본 것이고요. 이번에는 는 기호가 아니라 부등호가 들어간 식에서 이항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부등호가 들어가서 이항이 되는 경우가 제어공학 또는 회로이론 뒤쪽에 잠깐 등장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항할 때 대부분의 내용은 는 기호를 기준으로 이항을 하게 됩니다. 는 왼쪽에 내용이 있고 는 오른쪽에 어떤 수식이 있으면 는을 기준으로 넘어갈 때 이항되는 것을 주로 봤었고요. 는 기호가 아니라 이런 부등호가 들어가서 이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등호가 들어가서 이항이 되는 경우가 회로이론 뒤쪽하고 제어공학에 포함된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항이 될 때 규칙이 있습니다. 는 기호는 이미 앞에서 다뤘었습니다. 이항될 때 규칙은 플러스가 는 기호를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 기호가 는 기호를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고요. 곱하기 기호가 는 기호를 넘어가면 나누기로 바뀝니다. 다른 말로는 분모가 는을 넘어가면 분자로 바뀌는 거죠. 나누기 기호가 는 기호를 넘어가면 곱하기로 바뀌게 됩니다. 요거 관련해서 예시를 보면요. A는 B 곱하기 C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B에 대해서 나머지를 다 전개를 하면 이렇게 수식이 바뀔 겁니다. C가 는을 넘어가면 분모가 되니까 B는 C분의 A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C를 기준으로 수식을 재전개하게 되면은 B가 는을 넘어가니까 B분의 A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이 경우는 곱하기 나누기 경우였고요. 더하기 빼기의 경우는 A는 B 플러스 C라는 수식이 있을 때 B를 기준으로 나머지 C를 는 건너편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B는 A-C가 될 겁니다. C가 는을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죠. 만약에 C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는 건너편으로 넘기는 이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B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돼서 C는 A-B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이게 는에서 적용되던 이항 규칙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3번 사칙 연산과 이항 내용을 다룰 때 이미 다뤘습니다. 이번에 보려고 하는 건 부등호가 들어갔을 때 규칙을 보려고 합니다. 부등호가 들어갔을 때 규칙을 보면요. 부등식에서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양변의 음수로 나눌 때 그때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 외에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부등호가 양변의 음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고 그 외에는 는 기호가 쓰일 때 이항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시를 볼게요. A는 B 곱하기 C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B에 대해서 재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로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만 아니면 기존의 는 기호일 때 이항 규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C가 넘어가면 분모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뀔 겁니다. B는 C분의 A보다 작다. 만약 C에 대해서 재전개를 하면 이렇게 바뀔 겁니다. C는 B분의 A보다 작다. 보시면 부등호의 변화가 없습니다. 부등호의 변화는 없고 이항 규칙은 는 기호일 때하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거는 곱하기 나누기일 때 그때 얘기고 다른 부등호의 경우를 볼게요. 자, 이번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A는 B, C 곱한 것보다 작다입니다. 자, 이것을 B에 대해서 재전개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C가 부등호를 넘어가면 분모가 되니까 C분의 A는 B보다 작다. 또는 C에 대해서 재전개를 하면 B가 넘어가면 분모가 되겠죠? 그래서 B분의 A는 C보다 작다. 보시면 이렇게 부등호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 부등호가 바뀌는 경우는 위에 있지만 부등호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부등호가 있을 때 이항이 되는 거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이 들어가는 책 내용을 한번 볼게요. 홀로공부 정기 수험서 내용에서 16장 직류회로와 과도현상 239페이지를 보면 이런 공식이 나와요. 이 공식의 의미를 지금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부등호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등호가 들어가서 쭉 전개가 돼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에서 이 공식과 관련해서 이항을 해서 다양하게 바뀌는 모양을 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등호가 들어간 경우에 이항을 책 내용 2권의 회로이론 16장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수식을 보면요. 이 R에 대해서 전개를 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R은 뭐보다 큰데 이 내용이에요. 부등호가 들어가서 이항을 하는 것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등호가 들어간 경우 이항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R에 대해서 재전개를 하려면 나머지를 부등호 건너편으로 옮겨야겠죠? 먼저 이 큰 덩어리부터 옮겨야겠네요. 마이너스 LC분의 1이에요. 부등호를 넘어가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 가만히 있고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니까 LC분의 1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양변에 마이너스로 곱하거나 나누지 않았어요. 때문에 부등호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이 모양이 다시 아래에 있는 모양으로 바뀌어야 돼요.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괄호하고 이승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승을 분자, 분모에 똑같이 적용해주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2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4L 제곱이 되겠고요. 분모는 R 제곱이 될 겁니다. 여기서 분모를 이항시킵니다. 분모를, 왜냐면 지금 R에 대해서 전개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분모에 있는 것은 부등호 건너편으로 넘깁니다. 그러면은 분모에 있던 게 부등호를 넘어가면 분자로 가게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양에서 L하고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L이 있으니까 약분이 돼서 분모에 있는 L은 사라지고 분자에 있는 L 하나만 남게 되죠. 그 모양이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맞죠? 다시 이 모양이 아래에 있는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옆에 보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모양에서 R에 대해서 전개를 하려면 이 제곱도 이항을 시켜야 돼요. 제곱으로 2승이 이항이 되면 지수에 있는 2승이 넘어가면 지수에 있는 2분의 1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어떤 값의 2분의 1승은 루트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2제곱근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위에 있는 모양을 아래처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루트 2의 2승은 루트하고 제곱이 서로 사라지니까 2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가 있고요. 나머지 루트 C분의 1이 남게 돼서 최종적으로 R은 2 루트 C분의 L보다 크다. 이런 모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부등호가 들어간 수식의 이항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초의 이 식에서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부등호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존에 는 부호를 가지고 이항할 때하고 똑같이 이항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부등호가 들어간 부등식에서 이항이 전개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은 무한대와 0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기기능사를 포함해서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에서 무한대나 0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전기를 이해하기 위한 수학을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옆에 있는 1번부터 15번까지가 전기에 있는 수학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한대와 0에 대해서 제가 아는 내용을 설명드릴 뿐입니다. 만약에 무한대라는 기호하고 0에 대한 기호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계셨다면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을 볼게요. 먼저 무한대부터 보겠습니다. 무한대는 이렇게 기호를 씁니다. 이렇게 기호를 쓰고 이 무한대라는 기호는 20세기 중반 정도의 어떤 수학자에 의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한대 기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위로 올라가면은 무한히 반복되는 메비우스의 띠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것을 좀 더 기호화해서
이런 무한대의 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00년대 중반부터 사용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무한대의 의미가 뭐냐면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무한대는 흘러 넘치는 수입니다. 만약에 이 물잔에 물의 높이가 정해져 있다면 고정된 수치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100ml, 200ml, 300ml, 500ml, 1000ml 이렇게 고정된 수치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컵에 용량이 있는데 이 컵의 용량을 넘어서 물을 계속 붓게 되면 물이 흘러 넘치겠죠. 흘러 넘치는 물은 어떤 수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흘러 넘치니까. 물론 이 한계점을 가지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 한계점을 계속 초과하기 때문에 특정 수치로 얘기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무한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의 개념은요, 끝없이 흘러 넘치는 수를 의미합니다. 끝없이 늘어나는 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끝없이 늘어나는 수이기 때문에 특정 값을 가진 수일 수가 없습니다. 끝없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무한대에서 어떤 수를 연산하여도 그 결과는 무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무한대에다가 1억을 곱해요. 어차피 흘러 넘치는 수이기 때문에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에다가 1억을 나눠요. 어차피 흘러 넘치는 수에서 1억을 나눴기 때문에 다시 찰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에다가 어떤 수치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그 값은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더해요. 흘러 넘치는데 더 흘러 넘치게 해요. 역시나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의 개념은 이렇게 됩니다. 이와 조금 반대로 기호상으로 보면 무한대에서 똑같은 무한대를 빼면 0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에서 사용하는 내용만을 추려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기에서는 100% 이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정형화돼서 숙지하고 계시면 전기 내용 이해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나눠버리면 0이 됩니다. 분모, 분자가 똑같을 때 약분이 되면 1이 되는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나누면 0이 돼버립니다. 수학적인 접근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은 여기선 생략하고 결과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무한대에 0을 곱해버리면 0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수에다가 0을 곱하면 0이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다만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수학적으로 어떤 수에다가 0을 곱하는 거랑 무한대에다가 0을 곱하는 거랑 이렇게 단순한 연산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함수의 극한을 이용해서 접근하면 0이 될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기와 관련해서 전기 수험서를 보고 계시고 그 책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내용을 보고 계시다면 전기에서는 100% 무한대 곱하기 0은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0 나누기 0은 0이 되고요. 이렇게 0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전기 수험서 내용 중에 무한대라는 기호가 나왔을 때 조금 더 명확하게 내용을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한대와 관련해서 전기 내용에서 저항을 가지고 무한대라고 표현하게 되면 전선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선이 끊어지면 저항이 매우 높은 상태이거든요. 그 상태는 전선이 끊어졌다는 거랑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다른 말로는 개방된 회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무한대와 관련해서 전기기능사를 포함해서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에서 등장하는 무한대라는 기호를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으로 이해하시고 정리하고 계시면 무한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0을 볼게요. 0이라는 수치도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0의 의미를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0은 어떠한 수도 아닙니다. 특정한 5, 10, 100, 1억, 3억 이런 어떠한 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0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수치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 수입니다. 그래서 없다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 수험서 수식상에서 0이 등장하게 되면 그 수식과 관련해서 어떤 특정 값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0이 연산되는 경우에 결과를 한번 볼게요. 1억에다가 0을 곱합니다. 0이 됩니다. 1억에다가 0을 더합니다.
1억은 구체적으로 고정된 어떤 수치이고 0은 없다는 의미니까 당연히 결과는 1억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1억에서 0을 빼도 0은 어차피 없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1억에서 뭔가 존재하지 않는 걸 빼봐야 1억이 되죠. 0이 들어간 연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기에서는 어떤 수, 1이든 5든 100이든 1억이든 5천억이든 어떤 특정 수를 0으로 나누면 그 결과는 무한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쪽은 전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알고 적용하시면 항상 맞아떨어집니다. 전기 수험서와 관련해서. 그리고 어떤 값을 무한히 나누면 0이 된다고 의미상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하지만 좌측에 있는 이 내용은 전기와 관련해서 알고 계실 내용이지 수학적으로도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릴 거는 수학적인 내용입니다. 수학적으로 이런 연산이 되려면은 함수의 극한을 가지고 연산을 해야 되는데 함수의 극한을 가지고 연산했을 때 이 연산이 항상 무한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리미트 해서 x를 0보다는 크지만 0에 수렴하는 값으로 x분의 1을 연산하면 무한대가 나오긴 합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전기에서는 이렇게 쓸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수를 무한대로 나눴을 때 0이 된다는 것도 사실 수학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연산이에요, 이거는. 하지만 전기에서는 이렇게 알고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이해하시면 항상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수학적으로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수학적으로는 극한을 이용해서 어떤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x분의 1을 연산하면 0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항상 0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0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정해서 이렇게 갖다 쓰는 게 전기입니다.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수학을 하시는 분하고 얘기하시게 되면은 뭔가 안 맞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학적으로는 복잡한 얘기가 되고요. 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학적인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수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기 기술과 관련해서 전기에 국한된 내용만 다루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이 내용으로만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0과 관련해서 어떠한 수도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연장선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절연체의 저항이 절연체니까 전기가 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기가 통하면 안 되는 것이 기준인 어떤 것에서 저항이 0이면 전선이 합선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거는 전기 수험서를 아직 제대로 보시지 않았다면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설명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단락된 회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절연체는 전기적으로 통하면 안 되는, 그리고 저항에 있어서는 무한되어야 되는데 무한대가 아닌 0이라면 그 전선은 합선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전도체라는 말은 전기가 잘 통해야 되는 게 정상인 어떤 것이에요. 그런 것에서는 저항이 0이면 좋은 거예요. 다른 말로는 좋은 전선입니다. 전류가 잘 통하는 좋은 전선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무한대와 0과 관련해서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준비한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근의 공식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